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꽤 황당하게 느껴지는 저의 경험담을 한번 나눠볼게요. 기혼자분들께서는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까지의 풋내기 연애를 제외한다면 딱 3번이었어요. 제가 3번째 연애 상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네요. 그 사람과 제가 엇비슷한 시기에 슬슬 결혼할 나이이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견이 맞아 떨어진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그런데다가 제가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회사를 관뒀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위해 주었고 자기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면서 적극적으로 청혼을 해왔답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감동받은 제가 결혼하기로 했던 것이죠. 연애기간 총 1년 반, 사귀기 전에 알고 지내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년 가까이를 남편하고 지내왔었네요.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잖아. 우리 결혼하면 연애할 때보다 더 애정 넘치게 잘 지낼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은 그런데 나는 네가 딱 내 운명 같다고 사실 처음부터 느껴졌었거든. 이제 너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여자는 없단 예감이 팍팍 들더라. 얼마나 저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잘해줬던 사람인지 몰라요. 남편은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으며 안정적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키도 평균 이상이었고 외모도 나름 훈훈한 편이었어요. 인기 많을 법한 신랑감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 직장을 다녔던 것을 마지막 경력으로 그마저도 퇴사한 상태였죠. 남편보다 제가 연하이긴 해도 객관적으로 되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얼굴이나 몸매가 여신이냐고요? 셀카 말고 남이 찍어준 제 사진을 보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여신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남편 정도의 스펙이 되는 남자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청했던 이유를 꼽자면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제 배경을 필수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친가 쪽 친척들이 대다수 송파 강남에 몰려 있었어요. 가정 환경이 유복한 편이었고요. 대학은 그냥 서울 소재의 4년대 대학교 중에서 대략 중간 정도 되는 곳을 나왔어요. 솔직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다지 안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좀 산만하다는 어른들 말씀을 종종 들어왔던 아이였고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진작 포기한 수포자였으며 시험 성적이 개판나도 가슴이 아프기보단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머리가 원체 없었고 그나마 집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주었으니까 인서울 4년제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학 가서는 입시와 공부 형태가 달라지니까 어영부영 힘들게 강의 진도를 따라가기 급급했죠.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저랑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들이 슬슬 어학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격증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하더라고요. 갑자기 불안해졌던 저는 부모님께 뭐라도 스펙을 쌓고 싶다며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셨죠. 큰이모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서 지냈고요. 유학이라고 해봤자 그냥 관광이나 실컷 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어학원에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경험에 쌓였으니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했었죠. 한국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저는 위로 오빠 2명이 있는데 둘 다 대기업 다니다가 잘난 인연 만나서 결혼하는 걸 봤기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들처럼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좋은 성적표도 안 갖고 있었던 것을 간과했었던 거죠. 1차 서류 심사에서 줄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작은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와, 너는 진짜 집안의 수치다 수치. 머리도 나쁜데 노력까지 하네. 이건 뭐
그냥 가족들한테 빨대 꽂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러기도 쉽지 않겠다. 부모님께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날 작은 오빠의 촌천살인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놀았는데 작은 오빠한테서 제가 심한 소리 들어서 속상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동창 중 한 명이 저를 흘겨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부모 등골 빨아먹는 쓸모없는 자식 새끼가 내 주변에도 있었구나.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등골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취업 준비만 1년 넘게 하고 있는 게 대단해서 그래. 남들 같았으면 1년을 꽁으로 못 보내. 너는 부모 덕 잘 봐서 등골 빨아먹으면서 편하게 놀고 있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네가 부모 잘 만나는 행운을 누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마음 급하고 돈이 급해서 어디 콜센터라도 들어가서 한 달 180 받고 일하고 있었겠지. 시간이 지나도 그 동창의 말투, 눈빛이 안 잊혀지네요. 알고 보니까 그 동창이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가세가 확 기울어서 대학 재학 내내 힘들게 지냈고 집안 빚 갚느라 허덕이며 살고 있다고 다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동창의 눈에는 제 팔자가 너무 편해 보여서 싫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멘탈이 한껏 약해져 있었던 저는 그 동창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것저것 조건을 재지 않고선 취업부터 해버렸어요. 솔직히 너무 적성에 안 맞았는데 다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서 참고 다녔었죠. 1년 버티다가 지인들 모임에서 회사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그런 미친 곳이 있냐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나같이 놀란 목소리를 내길래 퇴사했었고요. 그 첫 직장이 객관적으로 정신 나간 곳이었던 거예요. 3개월 쉬고 나서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갔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입사 2달 만에 회사 전체에서 또라이라고 소문난 상사가 저 있는 부서로 와서 금방 지옥길 열렸죠. 저는 그래서 거기 다니는 동안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텼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끝에 끝까지 해보다가 퇴사했다는 얘기죠. 퇴사하고 남편이랑 결혼 얘기 진행된 거였고요. 시댁은 제 친정하고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원래 엄청 잘 사는 집안이었대요. 시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사업으로 승승가도를 달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시할머니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셨죠. 엄청 유명한 쌈밥집이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까지도 식당이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터가 좋은지 예상 가시죠? 그런데 시댁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게 도화선이 되어 줄줄이 비극으로 이어졌대요. 시아버지 사업체 날아가고 시할머니 쓰러지시고 시어머니께선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의 식당을 급히 넘기셨던 것이죠. 그렇게나 잘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한순간에 몰락했던 거예요. 시할머니께선 그 이후로 몸에 편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하게 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꼬박 10년을 시어머니께서 감당하셨대요. 남편은 3남매라서 위로 형,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요. 시누이가 늦둥이에요. 예전에 시댁에 가세가 기울었을 때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래도 의연해했지만 어렸던 시누이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 안에 한 남매인데도 참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게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제가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저에게 잘 맞춰주고 다정한 사람이란 이유도 있었지만 잘 살던 집이 확 기울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열심히 살겠다는 모토 하나로 달려온 사람이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집안의 무능력한 딸이라는 자격지심을 남몰래 갖고 있었기에 남편처럼 개인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게나 멋있어 보일 수 없었어요. 시누이는 남편하고 꽤 다른 유형이었어요. 시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곧 시험 기간이라길래 제가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줬었는데요. 기말고사 끝나면 종강이겠네요. 후회 남지 않도록 남은 며칠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기도할게요. 입사 목표로 하는 회사도 있다면서요. 취업까지 쭉 파이팅이에요. 아, 네. 언니는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남한테 말은 참 잘하시네요. 저보다 아래급 대학 나오시고 중소기업 전전하시다가 그것도 못 버텼는데 저는 JS틴의 가방 메고 언니는 샤넬 가방 매네요.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해도 샤넬 가방은 힘들 것 같네요. 파이팅 외친 사람한테 갑자기 저런 대답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신우이는 말하는 게 너무 우울했고 항상 묘하게 날이 서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2번, 3번 꼬아서 들었고 비관적인 대답만 해댔죠. 비관적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저랑 신우이가 접점이 많지도 않았건만 이런 식의 얘기는 참 자주 들었었네요. 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생각 없이 살아도 잘 살아줘서요. 부럽네요. 저도 취업 압박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언니처럼 내빼고 살았을 텐데 좀 억울해요. 아둥바둥 사는 게요.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미쳐 있었는데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말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섬뜩해서 댓글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긍정적인 말, 듣기 좋은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어쩜 이렇게 남매가 극과 극인가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를 보면 살짝 답을 알 수가 있었죠. 아들을 편애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을 아끼시는 게 보였죠.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서는 결혼해서 세종시에 떨어져 사시는 데다가 성격이 진짜 무뚝뚝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도 흠칫 놀라는 표정만 짓고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할 남자라고 남편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반색하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 드리자 갑자기 남편 보고 나가 있으라 그러셨어요. 저의 진면목을 캐내시겠다 하셨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군소리 없이 나가더라고요. 혼이 쏙 빠진 제가 시부모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께서 한참 기침을 하신 후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만나기 전에 남자를 몇이나 만나봤었다고? 네? 그건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솔직하게 정식 연애라면 이번이 3번째입니다. 3번째? 그럼 우리 둘째 앞에 2놈이 있었다는 건가? 이런 달고 달았구만. 이미 달아버렸어. 세상에 달았다뇨. 그 표현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제 말문이 막혔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인매는 웃고 있는데 눈은 찌푸리고 계신 오묘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요. 제가 다녔던 직장 얘기나 대학에서 받은 학점 얘기에 한숨을 좀 쉬셨던 것 같아요. 몇 가지 하자는 보이는데 우리 둘째가 워낙 좋다고 난리를 쳐대니 도저히 반대할 엄두는 안 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니 달았다느니 하자가 보인다느니 몹시 당황스러웠던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에 휩싸였어요. 갈등된다고 남편한테 털어놨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2사람의 결혼이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서로만 보면서 결혼하고 잘 살면 안 될까? 네가 나랑 결혼한 거 절대 후회 안 하도록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 거야. 무릎까지 꿇고 진심을 호소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어요. 심상치 않은 시댁 식구들이 신경 쓰이긴 했으나 남편처럼 저를 위해주는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결혼하기로 했던 거죠. 홀린 듯이 결혼 진행에 들어갔는데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예식 날짜를 무기한 연기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죠. 그 판단이 옳았어요. 이슈는 잠깐 시끄럽고 많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저랑 남편은 우선 같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신축 빌라인데 저렴하게 나온 단기 월세 매물이 있었거든요. 1년 살면서 신혼집을 여유롭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비록 코로나라는 엄청난 변수가 개입했으나 나중에라도 식은 올릴 테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쭉 펼쳐질 거라고만 믿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렸죠. 남편이 부서에 코로나 환자가 2명 나와서 급히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서 노트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머리가 계속 띵한 게 느낌이 안 좋다면서 타이레놀 사놓겠다고 낮에 외출을 하더라고요. 괜히 걱정이 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소독제로 여기저기 닦아놓으려고 한 거예요. 손이 닿는 노트북도 한번 닦아주려고 했던 저는 무심코 보고 말았어요. PC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카톡을 말이죠. 대화 상대가 신우이였거든요. 처음엔 신기하다, 의외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남매가 전혀 안 친한 줄 알았는데 카톡을 멀쩡히 주고받고 있었다니.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기묘한 예감이 들어서 신우이와의 대화방을 눌러봤어요. 와, 신우이랑 제 뒷담을 엄청나게 했더군요. 신우이는 걸핏하면 남편한테 오빠, 그년 얄미워 라는 내용을 보냈고요. 제 존재 자체가 신우이는 짜증이 난대요. 그런 투정이 올 때마다 남편이 신우이한테 뭐라고 대답했던 줄 아세요? 내가 혼내줄게 라고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남편의 이면이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가 다른 카톡방도 찾아봤어요. 아주버님과의 대화방도 있길래 마지막 대화 날짜가 몇 주 되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아주버님하고도 형제끼리 저에 대한 대화를 나눴더군요. 남편이 자기 형한테 저를 묘사한 내용은 이러했어요. 머리가 꽃밭이라 화원 차려도 된다. 부모 잘 만나서 미치게 부러운 년. 노력 하나 없이 살아온 거 배 아파서 미치겠다. 상황 보면서 애 가지고 그 다음에 조련시킬 거다. 처가재산 빨리 내 거 됐으면 등등. 너무 끔찍했어요. 거기다 대고 아주버님께선 조언을 해주셨더군요. 남자가 미안한 척 반성하는 척만 해도 여자들은 마음 약해서 다 받아주고 넘어가니까 그런 연기 착실히 해라. 라고요.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네요. 자기네 집은 억울하게 망했는데 저희 집처럼 걱정 없이 유복하게 사는 집 보면 배알이 꼴린다고, 다 망쳐놓고 싶다고 형제끼리 대화를 나눈 거 보면서 제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희 아빠의 사촌 형 되시는 제가 큰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차를 새로 뽑았을 때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주버님한테 남편이 아, 제발 사고나 났으면 이렇게 보내놓은 거 보고선 결국 눈물이 터졌지만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 가져와서 노트북의 카톡 화면창을 간신히 사진 찍었고요. 증거 남겨놓고 방에서 나오는데 마침 남편이 귀가했어요. 약국 봉지 손에 들고선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던 남편이 착 가라앉은 표정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죠. 제가 그 방에서 나왔고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었다는 것, PC 카톡이 켜져 있었다는 것, 그게 머릿속에서 금세 연결이 됐는지 남편이 손에서 약국 봉지를 놓쳤어요. 얼마나 찔르는 게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차마 여기에다가 옮겨 적을 수 없는 수위에 저에 대한 욕설도 남편의 카톡에는 있었죠. 돌려 말하지 않을게. 나 다 봤어. 진짜 소름 돋고 미치게 무섭고 돌아버리기 역겨워. 그런데도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 변명거리라도 있니? 오해하지 마. 일단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그건 그냥 허세였어. 으스대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던 거야.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부터 꿇었어요. 싹싹 빌더군요. 그 애절한 모습에도 남편의 카톡에서 본 내용들이 제 안을 소용돌이 쳐대서 저는 그냥 속이 안 좋았네요. 제가 손으로 이마 짚고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남편은 바닥에 엎어져서 흐느꼈어요. 진짜 흐느끼고 싶은 건 저였는데 말이죠. 내가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다면 내 모든 행동이 나올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모습에 착잡해졌어요. 분명히 제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기로 한 남자가 맞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그 10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버려서 내 남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게 된 현실이 그저 허무했죠. 신뢰라는 것, 그리고 배신이라는 것, 정말 처절한 것이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주장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 힘드니까 시댁에 들러서 밥 먹으라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길래 저는 거절했죠. 시간 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욕을 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도 덜 됐냐? 어른이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군말 없이 와야지. 너 설마 아직 시간 올렸다고 며느리 둘이 제대로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니? 한 번만 더 건방지게 굴면 결혼 없던 걸로 해버릴 줄 알아라. 내가 못할 줄 알고 네가 까부는 게 분명하구나.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깔보는지 내가 다 짐작하고 있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데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 박히더군요. 제가 울컥해서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그러셔도 저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자세한 이유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오빠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들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제 인성교육이 덜 됐다고요? 삼남매를 음흉하고 저급한 인물들로 키워내신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꽥 비명을 지르시더니 쌍욕을 내뱉으셨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날도 남편이 빌어대길래 내 모친부터 해결해라 라고 해줬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출동했는데 뭔 대화를 나눴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었죠. 저희 아빠가 밀접 접촉자가 되셔서 격리하며 지내실 때라서 제가 차마 남편하고 이러이러하게 됐다는 말을 친정에다가 바로 못하겠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은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용건이 있으시다면서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 일로 저한테 사과를 하신다거나 아무튼 저의 이해를 구하실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 상황에서 제 입장에 놓였다면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로 뵌 자리에서 저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네가 너무 맹한 것 같더구나. 학점이 3점 초반대인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리고 요새 아가씨들이 얼마나 큰데 너는 키도 별로 안 크잖아. 공부머리랑 키는 엄마가 자식한테 물려줄 확률이 크거든. 그런데 내 미래의 손주가 우리 둘째가 아닌 너를 닮을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해서 벌써부터 내 가슴이 막 미어져.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가슴을 퍽퍽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 중이었기에 카페가 한적해서 망정이었네요. 누가 옆에서 엿들었다면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제가 오빠랑 갈라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말귀가 어둡지는 않아서 다행이구나. 네가 혹시 질척거릴까봐 내가 노파심에 다 일러주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 붙여줄 새며느리감은 이미 내가 구해놨단다. 너만 얌전히 물러나주면 모두에게 잘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지인을 통해서 괜찮은 여자를 소개받으셨었는데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저 때문에 그 여자를 그림의 떡으로만 두셔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랑 남편한테 트러블이 생겼다니까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신 거죠. 그러시군요. 저는 또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빠 일로 사과 인사를 전하시려고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거였네요. 사과? 무슨 사과? 역시 너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딱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모양새야. 고고하고 고귀한 우리 집안과는 결이 다르다고나 할까? 우리 집안이 비록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아직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도 더 이상 오빠를 참아줄 이유가 없네요. 당장 정리할게요. 오빠가 저한테 들러붙지 않게 어머니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 너한테 우리 아들을 내줄 수야 없지. 그런데 너 지금 말하는 본새가 영 아니구나? 어른들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티를 팍팍 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모름지기 기분이 나쁘건 좋건 어른들 앞에서는 항시 입가에 미소를 부드럽게 머금고 있어야 하는 건데 넌 기분이 안 돼 있었어. 제 면전에서 혀를 차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그 어떠한 미련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죠. 남편이 저한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굴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면 어떡하지? 이런 등신 같은 갈등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다 없애주셨어요.
남편하고는 당장 갈라섰어요. 저를 붙잡으려고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선 좀 얌전해졌죠. 새 여자를 준비했다는 얘기라도 들은 거였는지 어쨌는지까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남남이 되면서 남편이 저한테 남겼던 마지막 발언이 정말 대박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를 떠나보내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해줬었네요. 그렇게 한때나마 남편이었던 농가는 끝이 났고요.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렸어요. 저의 어리석음으로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웠죠.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굳이 이런 말을 저에게 안 해주셨었지만 부모님이 시선에서 보는 저는 남의 말과 시선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었대요. 부모님께서는 은연중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엄마 아빠가 네 뒤에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재미있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 나올 만큼 감사했어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졌죠. 집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등바등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네요. 행운이고 축복인 것을. 그때까지 저는 집안 수준에 비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캐릭터를 창조하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학창시절에도 교과서 모퉁이에 맨날 그런 걸 그렸었고요. 대학 전공은 상경 계열이었는데 이게 취업하기 무난하다고 해서 선택했던 것일 뿐 저의 적성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캐릭터 디자인이었죠. 드디어 적성을 찾아 움직인 저는 코로나 시기에 취업한 거라서 일단 재택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돈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잡기 하는 셈이라고 쳐야 마음이 편할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노동에 비하자면 너무 짠 금액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몇 푼이나마 버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더군요. 회사 사람들하고는 한 달에 2번 사무실에서 만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팀장님이 저한테 만나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남자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결혼식 직전까지 갔다가 어그러진 경험이 있어서요. 누구를 다시 쉽게 만난다는 게 어렵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녀석도 자기 여자친구가 양다리 걸치는 바람에 상처받아서 헤어지고 벌써 2년 넘게 연애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팀장님의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마스크 쓴 것보다 내리면 더 괜찮은 얼굴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한번 만나나 보겠다고 말을 해버렸죠. 그렇게 만난 인연이 지금의 제 남자친구예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생각하는 건 저보다 곱절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정말 재밌고요. 자기는 누나만 3명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쳤었는데요. 그럼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 시누이만 3이야? 하나도 힘든데 3? 절대 결혼 못하지. 막내 누나만 한국에 있고 큰 누나랑 둘째 누나는 미국에 살아.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누나 2명은 결혼해서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미국 어디에 사냐고 물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큰 이모가 사시는 주였거든요. 한인 사회가 좁다는 걸 제가 잠시나마 체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누나들이 대략 어느 동네 쪽에 사는지도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누나 2명이 사는 동네는 달라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느낌상 제가 아는 곳 같아서 찾아보니까 맞더군요. 심지어 예전에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들이 사는 미국으로 놀러갔었을 때 제가 그 동네에 있었단 사실도 알게 됐죠. 남자친구는 그때 걸핏하면 다운타운에 가서 시간을 보냈었대요. 저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거든요. 중앙광장에서 샌드위치 먹는 게 취미였는데 남자친구도 거기 중앙광장에 매일 같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당시에 몰랐을 뿐 이역만리 외국에서 한날 한씨 같은 공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큰 이모한테 연락해서 남자친구 얘기를 해뒀는데요. 얼마 뒤에 큰 이모의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이모랑 절친하게 지내는 카센터 주인 부부가 남자친구의 둘째 누나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군요. 와,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형태로 얽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남자친구랑 더욱 가까워졌고 금세 애틋해졌어요. 저희 연애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죠. 한때는 남편이라고 불러보았던 작자의 근황이 들려왔어요. 저랑 끝내고 나서 결국 자기 모친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자랑 사귀었고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헤어졌다더군요. 그 후로 새로 만난 딴 여자랑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했는데 8개월 살고 이혼했대요. 이쯤 되면 그놈의 특기는 빠른 결혼, 빠른 이혼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이혼하는 바람에 저한테 그 소식이 와닿았던 거죠. 그놈 결혼식에 갔었던 지인이 저한테 조심스레 연락을 하더니 이혼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차마 결혼 소식은 저한테 못 전해줬었는데 이혼 얘기라서 알려주는 거란 설명과 함께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려고 했건만 이혼 소식 듣고 나서 2주 만에 웬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아봤더니 그놈이더군요. 느낌이 딱 취한 듯 했고요. 너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고 내가 미치게 속상해서 술 좀 마셨다. 역시 너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었다는 둥 헛소리를 실컷 늘어놓더군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이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놈의 한탄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었지? 뭐에 씌었었나? 하는 의문만 가득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대뜸 전화해서 술주정. 진짜 못났다. 제발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나는 네 사정 전혀 안 궁금하니까. 잠깐. 나는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어쩌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너 건물주 된다며? 너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 어느 정도는 사실이야. 내가 굳이 크게 티를 안 냈었는데 우리 집 네가 알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살거든. 그게 사실이라고? 건물주? 네 나이에? 서울에서? 야, 너는 왜 그걸 나한테 진작 말을 안 했었냐? 그랬다면 내가 안 그랬지?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말했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 내 뒤에서 내 욕 안 했을 거니? 웃긴 놈.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거 듣고 잘 생각해줘. 내 동생 금방 결혼할 것 같거든? 눈에 가시가 사라졌으니까 나랑 다시 잘해보자. 걔는 내 동생이지만 개념을 워낙 밥 말아먹은 기집애였어. 이제 걔가 없으니까 장애물 하나 사라진 거잖아. 네 동생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망할 기집애가 남자친구 생긴 것 같다니만 만난 지 5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엊그제 울고불고 집에 와서 난리쳤다. 결혼시켜달라고 엄마한테 지랄하더라. 잠시나마 제 시누이였던 걔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사고친 거였죠. 심지어 남자 쪽은 아직 군대도 안 간 어린 나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골 아프시다고 들어 누우셨어. 아버지는 입원하셨고 네가 돌아와야만 두 분이 다 털고 일어나실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시는지 말도 못해. 최고의 며느리감이었던 너를 괜히 놓쳤다면서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몰라. 이제 다 네 편이야. 너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와라. 내가 전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잘해줄게. 듣자 하니까 개소리가 정도를 모르고 진지해지네. 술 취해서 그래. 내가 미쳤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 계획도 있고. 뭐? 남자가 있다고? 어떤 새끼야? 감히 나보다 잘났냐? 너보다 어리고 너보다 키도 커. 그냥 너보다 모든 게 다 커. 그러자 그놈이 울더군요. 숨 넘어가게 꺼이꺼이 울더니 돌연 울음소리를 딱 멈추고선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것도 사랑 노래를요. 부르는 걸 듣고서 진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개사까지 시도하길래 전화 끊고 나서 바로 그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다행히 저한테 다시 연락해 오진 않았는데요. 지인한테 몇 번이나 그놈이 연락했었대요. 제가 진짜 연애 중인지 아닌지 계속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떼어놓기 위해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대요. 그 지인도 짜증나서 둘이 곧 결혼할 것 같더라고 홧김에 대답했더니 그때부터는 연락을 안 하더래요. 인연에 가짜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가짜 인연을 떠나보내고 제가 비로소 진짜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가짜처럼 느껴지는 인연과 진짜처럼 느껴지는 인연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인연과 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